No lie. Oh, baby, no lie. Oh, baby, no lie. Know this life I'm living very high.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앉아서 할 건데요. 이랑님이 제안해주신 방식이에요. 제 곡에서 이랑님이 듣고 비슷한 주제의식이라고 느끼셨던 곡들을 짝지어서 같이 부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랑님이 평소에 많이 안 부르시는 곡도 있다고 하시고 해서 저도 너무 뜻깊고 행복한 공연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1986년생이고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살고 있고요. 영화과를 다니다가 취미로 노래를 부르다가 직업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인데요. 한국 나이로 이제 40살이 되어가지고 바쁘게 30대부터 일이 점점 늘어나더니 체력은 점점 떨어지는데 일은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살아가던 와중에 제 옆에 있는 2000년생 우희준 씨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뭔가 여자들끼리 연대하는 공연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고 하여 아주 바쁜 와중에 잠깐 만나서 어떤 셋을 준비했는지 한 곡씩 설명하면서 조금씩 들려달라고 해서 희준 씨가 노래를 조금씩 부르면 가사를 띄워놓고 보고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면 그럼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둘이 공연 준비를 얼마 전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저도 이제 공연 약속을 해놨지만 막 희준 씨를 사전에 막 예습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때 연습하기로 한 날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의 노래를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씩 들어보고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를 이대로 공연으로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토크 라이브처럼 셋을 짜봤습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부를 노래에 설명을 희준 씨가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다른 제 노래를 뭘 부를지를 얘기해보고 그러면 어떨까요? 좋아요. 네. 제 첫 번째 곡은 제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있는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소리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 살면서 제가 사실 알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모른다고 말할 수도 없는 또 책임감을 느끼는 상황도 많고 그래서 그런 혼란 속에 항상 사는데요. 그래서 되게 자주 좀 죽고 싶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죽고 싶은 마음이 혼란 속에서 사는 그런 오히려 아름답다고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죽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름답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도 그런 가사를 담았었고
죽는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니면 죽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뒤에 이야기들과 그 마음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맞아요. 죽고 싶다고 느끼는 거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혼란스럽고 수치심을 가진 삶 참 아름답다고 말하고 응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 네, 그래서 방금 이랑님이랑 얘기 뒤에서 할 때 이랑님이 영혼은 안 늙는다고 하셨잖아요. 영혼은 안 늙는다고. 근데 이 노래 가사에 몸은 변화하고 마음도 변하는데 영혼도 변할까요?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얘기하시고. 변할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딴소리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40살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나는 40살이 아니잖아요. 내가 40살이 됐네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자아는 나이나 성별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있는 어떤 덩어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게 내가 노래 부르는 사람이 됐네? 나는 40살이 됐네?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정수 자체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서 변할까요? 영혼은 그대로일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들어봅시다. 해볼게요. 부끄러운 날들 사이 나는 징그럽게 살아서 꿈틀대요 너무 생경하게 몸은 계속 변하고 마음도 변해요 하지만 영혼은 과연 그대로일까요 우린 계속 이렇게도 당연하게 살아서 꿈틀대고 변하고 뭔가 원하고 바라고 탐하고 있고 계속 얼굴에 밴 서먹함이 모두 밀어내고 아침을 회방 놓는 을새원친 했죠 그러다가 어쩌다 사람이 언젠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았죠 우리 계속 이렇게도 당연하지 않게 살아 나만 밀어내고 다르다고 믿고 무시하고 없는 채로 살고 죽고 죽고서 제일 먼저 들을 소리는 윙윙 거리는 파리떼가 떠도는 소리 개미들이 몇 달에 배불러 신난 소리 나를 알던 사람들이 울거나 숨죽인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 소리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소리 너무 좋네요.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죽고 나서 듣는 소리는 파리 소리랑 개미가 배부른 소리랑 사람들이 우는 소리랑 그 다음에 조용한 소리가 날 것 같군요. 네. 이 노래를 듣고 제가 선곡해온 제 노래는 나는 왜 알아요 라는 곡이고요.
저의 2집 신의 놀이라는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입니다. 이 곡을 쓸 때는 이희준 씨랑 마찬가지로 저도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20대를 보냈거든요. 일단 죽고 싶다라는 생각은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것은 내 몸을 뭐 어떻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게 너무 막막하고 두려워서 이걸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존재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버거우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동시에 한편 나는 모든 걸 다 알 것만 같고 근데 왜 이렇게 괴롭지 하면서 썼던 노래였어가지고 나는 왜 알아요를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선곡에 대한 배경을 들어볼까요? 두 번째 선곡은요. 두 번째 선곡은요. 이거 토크마이크.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째 선곡은 제가 사실 연주를 계속 어렸을 때부터 베이스도 치고 하면서 악기를 계속 쳤어요. 근데 악기 연주하면 이런 사는 게 되게 힘든 일도 많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라고 마냥 행복하기만 한 거 아니까. 근데 연주할 때는 벗어나 있는 기분이 들어서 진짜 항상 몰두하면서 살았는데 주변에서 이제 음악을 계속 하려면 자기 음악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저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고 말을 할 줄 아는 구사력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내야 된다는 낼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계속 쭉 살고 있다가 근데 어느 날 이 노력의 첫 가사가 금방 버려질 것들은 잔뜩 공들여 만들고서 우리 집은 금방 부숴버렸네인데요. 그때 제가 사는 집이 이렇게 되게 뉴타운 아파트들이 들어설고 밑에는 무너져가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날 제가 연주일을 하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돈 받고 베이스를 치는데 거기는 엄청 삐까뻔쩍한 무대 세트가 있었고 지나쳐 오는데 무대 세트는 부서지고 있었거든요. 오늘 쓰고 버려지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냥 문득 그런 생각 들고 그때부터 제가 할 말을 만들어야겠다 한 건 아니었는데 할 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제가 좋아했던 연주 위에 할 말들이 생겨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결합돼서 나온 곡인데 거의 처음 쓴 곡이었는데 좋았어요. 마음이 그냥 제가 혼자 부르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좋았어서 그러면은 처음 작사한 게 이 곡이에요? 노력이라고? 거의 그 혼자 글을 쓰긴 썼는데 이렇게 노래 악곡과 함께 가사가 같이 써지게 된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예요? 올해 올해예요? 12월 말쯤에 올해 12월은 아직 안 오고 작년 12월 올해 작년 올해 지금 9월이에요. 이래로 그랬어. 작년에서 올해가 넘어가는데 예. 그러면은 그때 노력이라는 곡이 거의 처음 쓴 자기 노래가 돼서 그 뒤로 곡을 그렇게 많이 쓴 거예요? 네 뭔가 하면서 와, 와,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겠다.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들어봅시다. 네. 금방 버려질 것들은 잔뜩 공들여 만들고서 우리 집은 금방 부숴버렸네. 이제 잘 곳도 놀 곳도 놀 곳도 없어서 기타를 치는 짓도 현관과 바깥 사이엔 경계가 없어서 벌레들도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햇빛도 사람도 드나들지를 않네. 이
있었을지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 같이 살아 있어도 사는 거 맞는지 이게 맞나 이게 사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저게 맞나 저게 사는 건가 저렇게 사는 게 맞나 해줬네요. 근데 객석에서 코러스가 나왔던 건가요? 맞아요. 그죠? 저 뭔가 환청이 들리는 순간 감상하다가 뭐지? 왜 이렇게 뭘 틀어놨나 했었는데 이게 가사가 이제 잘 것도 놀 것도 놀 것도 없어서 기타를 치는 집도 우스워졌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제가 만들 때 겹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부를 수가 없어요. 네. 우스워졌네를. 누가 부르셨어요? 여기저기서 부르셨어요? 되게 좋았어요. 저도 더 행복해요. 네. 항상 설명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주세요 이거를 합주 때 네. 밴드분들이랑 이렇게 해봅시다 하거든요. 근데 항상 까먹어요. 네. 이걸 따로 해놨던 이유는 이제 노래 부르는 마이크에는 약간 울리는 기능을 넣어놔가지고 멘트할 때는 이걸 계속 껐다 켰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토크 마이크를 따로 준비했는데 울리고 있잖아.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원래 저희가 만나서 연습할 때는 이렇게 완곡을 못 들었어요. 조금씩 들으면서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완곡을 들으면서 제 셋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원래 준비했던 노래는 삐삐라는 곡이었고요. 여기에는 그렇다고 죽어 있을 수만은 없잖아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도 아니게 되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서 그게 맞을 것 같아서 골랐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잘 맞는 대화라는 곡이 있습니다. 대화는 사실 더블 보컬로 되어 있어서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2랑 1, 2랑 2가 같이 부르거든요. 근데 2랑 1 쪽은 나는 할 말이 없고 왜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화자 1이 있고 이쪽 화자는 그 말하기 싫은 마음까지 말해줬으면 좋겠다. 왜 말을 하기 싫은 건지를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화자 2가 있어요. 근데 이 1, 2의 화자는 다 제 마음이고 그게 항상 동시에 존재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내가 이걸 말해서 뭐 할까 하는 거랑 이 말을 해서 뭐 하지 하는 걸 말할까 하는 마음이 왔다 갔다 존재하는데 제가 한 명이라서 두 개를 부를 순 없으니 일단은 왜 내가 말을 해야 되나 하는 화자의 버전의 대화를 불러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는 거니까 뭐 듣죠? 세계에는 뭔가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테고 그건 내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난
하고 그렇게 배워왔어. 나를 보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아. 그래도 내가 불쌍하긴 해. 그건 확실해. 나는 불쌍해. 거울을 볼 땐 얼굴을 보지 않고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만 보곤 하지. 난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 난 이렇게 할 얘기가 없어. 듣기 싫어 네가 하는 말들, 네가 하는 충고들이. 이제 그만 난 할 말이 더는 없어.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난 그럴 거야. 그래 난 내게 싫다고 말을 해. 만났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을 난 기억하지만 잊고 싶은 사람이 많고 잊어야만 했어. 갈 수 없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난 그렇게 익숙해져. 그런데 왜 내게 계속 말을 거는 거야. 왜 내게 계속 말을 하라는 거야. 그만 이제 그만. 그래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생각만 하면서. 그래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어. 생각만 하면서. 사자 2는 이거에 이제 반박을 동시에 합니다.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런 게 넌 궁금하겠지. 이 세상엔 어떤 얘기들이 남아 전해지는 걸까. 너는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궁금하겠지. 무슨 얘기도 해도 되는 걸까 궁금하겠지. 그래 그렇게 질문부터가 시작인 걸. 누가 내게 그런 말을 했고 너는 왜 듣고 있었는지. 그래 그런 게 내 얘기가 될 거야. 네가 걷고 네가 먹고 네가 따라왔던 길. 네 얘기는 들려지고 전해지고 이렇게 돼요. 들으면서 상상해봤는데 난 어느 쪽일까 지금?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말하고 싶은데 할 말이 생각나는데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 사람일까?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 근데 또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막 답답하고 왜 나한테 그래 막 이런 좀 마음도 저도 드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혼자 슬퍼하다가 이미 바닥나요, 체력. 그럴 때 제가 알고 있는 조언 하나는 그런 주저하는 마음이 들 때 그런 주저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나 내뱉고 있는 배 나온 중년 어떤 아저씨를 떠올려라.
자기에게 그 어떤 수치심도 없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이고 뭐 다리가 예쁘네 뭐 이런 거 말하는 어떤 아저씨를 떠올리면서 그 에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말하는 걸 두려워해야 되나,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되라는 건 아니고 억울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대리 수치심도 느껴요. 어떻게 저런 말 어떻게 집에 가서 후회하시면 어떡하지? 안 할 거예요 후회도. 슬퍼요. 대리 슬픔, 어. 대리 수치심. 대신에 대리 슬픔과 대리 수치심으로 인해 노래를 잘 만들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 좋다. 아 좋다. 노력이라는 노래도 만들었다. 아, 너무 좋아요. 다음 곡은 맨몸이라는 곡이 있어요. 제 곡 중에. 이거 말씀드렸을 때 완전 2차 성징에 대한 얘기라고 했거든요. 그렇기도 한데 사실 완곡을 못 들으셔가지고 뒤에는 또 2차 성징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억울하고 이런 마음도 섞이면서 억울함에 대한 마음도 있고요. 근데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실래요? 나다만 맨몸으로 와가네 새파랗게 큰 몸을 두고 나다만 맨몸으로 와가네 새파랗고 큰 몸을 두고 나 14살쯤에 몸이 컸네 나 어찌 할 바를 몰랐네 어른들은 비밀스럽게 축하하고 나 이게 뭔지를 몰랐네 튀어나온 두 짝의 가슴을 안고서 달리기 할 때에 나 아픔을 훔쳤네 굽은 허리를 부모 감고 짖을 땐 내 몸이 문제라 여겼네 당신은 그런 게 청춘이라 하는데 젊은 피가 사랑을 후회하는 거 더러운 기사도 싸구려 동정심 나 이제 전부 지나치네 충분치 않은 것들이 내게는 많네 시급하고 인기가 없는 문제들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뭐라도 하는 척 하겠네 뭐라도 하는 척 하겠네 어디까지가 2차 성징인지 좀 명확히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이 노래 짝꿍곡으로 고른 곡은 제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싱글 Shame이라는 노래이고요. 이 노래는 몸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곡을 10년 동안 썼어요. 2015년부터
완성하기까지 10년이 걸린 한 곡인데 저는 20대 때 저는 2008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작곡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때 대학교 영화과를 다니면서 이걸 직업으로 할 거는 생각하지 않고 뭔가 입에서 튀어나오는 걸 기타를 치면서 붙여서 노래가 되는 그게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취미여서 즐겁게만 할 수 있었었는데 뭐 기타 잡고 그냥 툭툭 내뱉으면서 노래를 몇십 곡을 만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어찌 하다가 이제 제가 기억하고 싶어서 녹음한 음원 그대로 1집을 만들게 됐거든요. 근데 만들고 나서 명암이 생기니까 그때부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곡을 만드는 속도도 느려지고 전에 만들었던 곡과 다른 곡을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도 생기고 그런저런 연유로 이제 곡을 만드는데 시간이 점점 길어졌는데 이건 또 차치하고 몸이라는 말이 많이 들어가는 곡을 왜 썼냐고 하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살기 싫었던 때가 20대 여성일 때였거든요. 아까도 살짝 말했지만 저는 제가 사람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보지 취급을 받으면서 20대를 보냈던 그 시간이 정말 끔찍하게 기억이 돼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이 되었는데 제 몸이 몸처럼 느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욕망의 대상이 되고 나는 그냥 한 명의 사람, 이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 평등하게 다른 동료들과 일을 하고 싶고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취급당하지 않는 시간을 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저도 제 몸을 포기하고 살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몸이라는 건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다가 점점 오히려 몸이 아파지고 점점 변화가 생기면서 인지를 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내 몸이구나. 그러면서 그런저런 생각들을 거쳐 이 곡을 만들게 되었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불 꺼진 시장 골목 우리는 뛰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짧고 모두 우리를 알고 있죠.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그 착각 속에서 뛰고 있어요. 당신의 손을 잡고 있을 때에도 느꼈어요. 내가 그 세계에 속해 있지 않는다는 걸. 나는 내가 부끄럽기만 했어요. 당신은 그 너머만 보고 있어요. 불편함과 낯설음마저 사랑했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더 멀리 가고 싶었어요. 당신의 미스터리에서 이제는 벗어날래요. 아니 그런 것도 다 상관없어. 궁금해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세요. 내 얘기를 듣는 당신이 필요했어요. 당신이 내 삶을 추적하고 당신이
당신이 꼭 기억하고 나를 만져줬음 했어요. 사람과 사람을 믿고 싶어요. 사람과 사람을 믿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만나 비로소 몸을 의식해. 나는 당신을 만나 비로소 몸을 의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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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못 들으셨어요. 들으신 분이. 정말 몸과 친해지는 거가 쉽지 않죠. 왜냐면 못하겠어요. 내가 내 몸을 이건 내 몸이다라고 인지하는 것도 저는 진짜 긴 시간이 걸렸는데 뭐 소리 나? 근데 내가 내 몸을 인지하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나를 내가 보지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임팩트가 너무 커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차근차근 생각할 시간이 잘 안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노래로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 곡 설명해 주시죠. 다음 곡은요. 다음 곡은 제가 아직 발매를 안 한 노래거든요. 제가 되게 최근에 쓴 곡인데 최근에 팔레스타인 긴급 그 모금 행사에서 공연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부끄러움이 진짜 많은 상황이어서 내가 그런 곳에 가서 노래할 자격이 있을까, 거기서 부른 곡들의 가사도 막 내가 불러도 되는 가사일까 하면서 막 다시 보고 막 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갑자기 되게 그날도 한 얘기거든요. 너무 갑자기 또 억울했던 게 왜 수치심 때문에 항상 나는 말을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움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있고 제가 계속 수치심을 느낀 게 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이 곡은 블루스거든요. 블루스라는 곡 자체도
사실 진짜 애환이 담긴 악곡이에요. 그 노예들이 일하면서 불렀던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웃으면서 무조건 불러요. 근데 블루스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음악으로라도 웃자 그런 거기여서 블루스를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블루스를 만들었습니다. 불러볼게요. 네. 이 고통은 꼭 당신 것이 될 거예요. 이 고통은 꼭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더 이상 향할 곳이 없을 때에 이 고통은 꼭 당신 것이 될 거예요. 이 고통은 곧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더 이상 향할 곳이 없을 때 이 고통은 꼭 당신 것이 될 거예요. 이 고통은 곧 당신 것이 될 거예요. 더 이상 향할 곳이 없을 때 보통 블루스의 짝꿍곡은 늑대가 나타났다입니다. 이건 곧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 라는 가사가 있기 때문에 잘 맞는 짝꿍인 것 같아요. 네. 이 곡은 제가 밴드랑 합창단이 없이 솔로로 부르는 일은 거의 없는데 그래도 너무 짝꿍곡으로 이 곡밖에 생각이 안 나서 대충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요. 원래는 일어나지 이렇게 시작하는데 첼로가 일어나지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늑대가 나타났다. 같이 늑대가 나타났다 한번 외쳐볼까요? 다시 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식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네, 네. 이른 아침 가난한 여인이 굶어 죽은 자신의 시체를 안고 가난한 사람들의 동네를 울며 지나간다. 남자들이 좋은 빵을 전부 다 버린 걸 알게 된 사람들이 막대기와 갈피를 들고 성문을 두드린다. 배고픈 사람들은 들판에 콩을 주워 다 먹어치우고 부자들의 곡물 창고를 습격했다. 나이라도 걱정하고 노동하고 슬피 울며 마음 비우지 못하는 예의 바른 사람들이 뛰기 시작했다. 이단이 나타났다. 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밖에는 사람이. 도시 성문은 굳게 닫혀 걸렸고 문 밖에는 사람이.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 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내 친구들은 모두 가난합니다. 이 가난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이건 뭐 당신의 일이 될 거랍니다. 이 땅에는 충격이 필요합니다. 우린 쓸모없는 사람들이 아니요. 너희가 먹는 빵을 만드는 사람일 뿐. 포도주를 담그고 찌꺼기를 먹을 뿐. 내 자식을 굶겨 죽일 수는 없어. 환영아 나타났다. 복도가 나타났다. 이단이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너무 행복하다. 저희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예요. 적절하게 밴드랑 합창단이 뒤에 질러줘야 내가 힘이 있다. 솔로랑 저 근데 그거를 하실 줄 몰랐어요. 그것까지. 네, 나타났다 이것까지 합주 때는 그건 안 보여주셨었거든요. 안 하면은 안 끝나요 노래가. 가사가 나와야지. 마지막에 늑대가 나타나야지 끝나는. 좋아요. 이렇게 좋아요밖에 말이 안 나와. 좋아요. 좋고. 근데 정말 좋은 투쟁가를 만들었네요. 보통 블루스. 더 애환을 담고 싶은데 아직 이런 만큼의 전 2035년에는 나올 겁니다. 너무 오래 걸리. 네? 뭐 오래 살면 되죠. 오래 살아볼게요. 네. 다음 곡은 제곡 먼저. 네, 그쵸. 항상 그랬죠. 그래서
남자가 싫어라는 곡을 냈어요, 제가. 근데 저는 어떡하다 냈어요? 사실 되게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이렇게 한 건데 하고 나니까 제목이 남자가 싫어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또 싫다고 말하는 거가 되게 네거티브한 말이잖아요. 저의 나무위키에는 한남 혐오 논란 페이지가 있어요. 201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페이지가. 그러니까요. 왜냐면 제가 트위터에다가 그때 한국 대중음악상 수상 직후에 트로피를 경매로 판 퍼포먼스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네가 좋아서 하는 거면서 돈 없다고 찡찡거리지 말고 나가서 돈 되는 일을 하라는 코멘트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트위터에다가 돈 되는 일 이꼴 한남 되기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나무위키에 한남 혐오 논란 페이지가 생겨서 그거를 이제 누구나 편집할 수 있잖아요. 삭제하잖아요. 바로 다음날 다시. 지금도 여전히 현재도 그래요. 2017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근데 뭐? 싫다. 언니가 있으니까 한남 혐오 논란 페이지 있는 언니가 있으니까 뭐 남자가 싫어 정도는 적당하게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줄 겁니다. 아니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언니한테 전화해. 이제 빽이 생겼으니까 해볼게요. 맞아요. 언니가 백이라고 하면은 그 뭐라고 하는 애들이 입을 닥칠 거예요. 언니가 열심히 살아서 40살이 돼가지고 무서운 언니로 홍대바닥에서 생존하고 있잖아요. 네. 남자가 싫어 불렀는데 어떤 애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너 이랑 언니랑 좀 통화해 볼래? 이렇게. 그런 역할 하려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저 별명이 언니 폴리스. 강력해. 그죠? 궁금하죠? 네. 마음을 편안히 하고 불러봅시다. 네. 남자가 싫어서 자꾸 울고 남자는 살기 싫어서 울어요. 근데 살다 보면 또 남자랑 살아야 돼서 슬퍼요. 근데 살다 보면 또 여자랑 살 수는 없어 외로워요.
이 노래 가지고 누가 뭐라 했어요? 아, 네. 뭐라 하냐면 저는 무슨 일을 났으니까 잡으러 온다. 이제 남자 싫다고 해가지고 남자를 잡으러 온다. 저는 요 몇 년 전부터 저 사회운동으로서 남성들과 이야기하기를 노력을 많이 하면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노력 중 하나로 SPNS TV인가에 나가가지고 페미니즘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데 나가서 페미니즘 얘기도 하고 남성인 사람들과 많이 대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언젠가부터 인지를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당연히 순서가 내가 여성으로서 이런 것을 겪고 있었구나 하는 인지, 거기에 대한 슬픔과 분노와 뭐 좌절과 이런 감정들을 거쳐 비슷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 연결되고 거기에서 또 힘이 빡 생기고 분노를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또 이렇게 힘을 얻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여성이라는 성별 외에 다 뒤져라 하는 세상이 아니고 어떤 평등하게 살기 위한 세상을 꿈꾸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그걸 알고 있고 노력을 같이 해야 더 빠르게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현재도 여전히 남성 중심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힘을 기르는 것보다 이미 힘이 있는 어떤 남성이 움직여줬을 때 효과가 빠르게 발현이 되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하여 뭐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이뤄내고 싶다는 노래는 만들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바로 되지 않으니까 현재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애써야겠다. 예전에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쨌든 뭔가 빠았다는 표현을 쓰면서 누가 빠은 말을 했을 때 그거를 뭔가 혼내거나 아니면 그 부끄럽게 느끼도록 조롱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러면 결국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화내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화를 할 줄 알아야겠다. 그게 오히려 내가 가진 무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하지만 그 앞에 단계들을 거쳐서 그 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희준이 느끼는 어떤 슬픔을 그냥 지금 남자가 싫어라는 노래로 만든 것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언니한테 일르시고 제가 짝꿍 곡으로 뽑은 곡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저의 1집 타이틀곡이에요. 이때는 몇 살 때쯤에 만들었더라? 2010년에 만든 곡이거든요. 20대 중반에 만든 곡이에요. 네, 이걸 들려드려가지고 그런데 누가 묻느냐고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내가 왜 그러는지 내가 왜 어려서부터 울었니가 나보다 뭘 예뻤어 얼굴도 작고 늘씬한 서구형인 그래서 내가 언제부턴가 못 부리려고 했더니 못생긴 애가 못 부린다고 어른들이 놀렸어
님 어디가 진짜 그럼 나랑 사귈래 난 사실 못 내는 게 좋아 아무도 모르게 은근히 슬쩍슬쩍 그런데 누가 못 내느냐고 물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오시면서 별로 관심 없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외가 쪽에서는 저를 제외한 전원의 여성 이상 불수술을 했거든요. 쌍꺼풀 없는 눈은 용납되는 눈이 아닌 어떤 그런 저도 지금도 분위기 엄마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 지금도 엄마가 하라고 그래요. 초등학생, 중학생일 때부터 랑인 이제 좀 크면 이제 쌍꺼풀 수술해야 되겠네 이런 말을 들으면서 걷고 항상 아까 몸 얘기랑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인지하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너는 뭐 가슴이 작다 뭐 그럼 남자들이 안 좋아한다라든지 눈이 쌍꺼풀을 해야지 이제 사람같이 될 거다라든지 머리를 짧게 자르지 말고 길게 생머리를 해라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계속 내가 나를 찾아가기 어렵게 만드는 세상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 대한 어떤 몸에 대한 뭐라 그러지? 바디 포지티브가 너무 없었어가지고 성인으로 분류된 이후에 이제 저를 어떤 성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다가와서 너 예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믿을 수가 없었고 그냥 그 말을 한 사람을 좋아하기로 하고 그냥 누가 나를 예쁘게 봐준다는 거가 신기할 따름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연유로 이렇게 이 노래를 만들게 됐었습니다. 이거도 그냥 기타 치면서 말한 그 곡이에요. 이거는 사실 기타는 나중에 붙였고 이건 춤추면서 만들었어요. 천천히 남자하기가 복잡하다 하지 마요. 이게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곧 발간하는 저의 책 이랑의 가사말이라는 책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제가 지금까지 발표한 모든 곡의 가사와 그 에세이가 붙어있는 산문집이 곧 나오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합시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 곡은 신파의 왕이라는 신파의 왕. 이건 원래 있던 곡을 제가 편곡하고 싶어서만 했거든요. 2절을 제가 만들고 1절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네. 사실 1절에 있는 얘기는 되게 보편적인 얘기였던 것 같은데 그 보편적인 음악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종류의 얘기는 또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이질감도 느끼면서 살잖아 개개인이 다 보편적이라는 게 진짜 있는지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자꾸 허상인 것 같고 하다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뒤에 저의 좀 더 진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2절에 뭔가 이것도 또 몸에 대한 느낌인데 탯줄을 끊으면서 엄마랑 분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울잖아요. 웃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는 거를 나쁘게 볼까 이런 기분도 있고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이런 게 처음에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하는 가수들인 것 같다 우리 둘 다. 근데 자꾸 그런 생각밖에 제 안에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잘 승화해 가고 싶다라는 꿈이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장님 오늘 공연하면서 담배를 펴도 된다고 스토리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직 그런 용기가 없어요. 눈 뜨자마자 피우는 담배 들이키는 술 하이찬 땅바닥이 내 방과 같다. 나의 지갑엔 영수증 몇 잔 젠장 또 배고프다. 언제쯤 이 땅을 나 떠날까. 이 노래는 어떻게 끝날까. 결국엔 죽는데도 노래는 불러본다. 자였다 바다라 내 영혼이다. 눈 뜨자마자 흩었던 눈물 힘찬 흐름 안에 탯줄을 끄는 차가운 가위. 내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닌 거 알아. 태어나자마자 짊어진 마음. 이 노래는 어떻게 끝날까. 결국엔 죽는데도 노래는 불러본다. 자였다 바다라 내 영혼이다. 자였다 바다라 내 영혼이다. 자였다 바다라 내 영혼이다. 자였다 바다라 내 영혼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저의 짝꿍곡은 일기라는 1집에 있는 곡입니다. 방금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가사말 산문집이 곡별로 이렇게 산문을 붙인 책이어가지고 일기 곡의 챕터 제목은 다시 한심한 일기라도 써야 했다 이걸로 기억이 하는데요. 저는 이 형태의 수첩을 수십 권 가지고 있고 이건 저의 일기장이에요. 근데 이제 같은 사이즈의 노트를 계속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정리가 용이하고 그리고 제가 들고 다니는 작은 가방에 들어가는 사이즈라서 이걸 계속 쓰는데 가끔씩 옛날 수첩을 뒤져서 읽어보면 대부분 내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너무 한심한 일기를 계속 쓰고 있어가지고 왜 시간이 지나도 나는 이렇게 한심하고 똑같은 생각만 하고 있을까 하면서 일기라는 곡을 썼는데 일기라는 곡을 쓴 거는 되게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합니다.
오늘은 내가 일기를 쓰고 있다. 내일은 내가 그 일기를 읽고 있다. 자유의지가 있어서 한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을 수 있는지 나는 몸소 실천해보며 살고 있다. 그 일기를 읽고 있다. 맞아. 안 피곤하세요? 스트레스 한 번씩 어깨에 한 번씩 푸시고 남은 곡이 좀 있어요. 괜찮죠? 그 다음 곡은 제 곡 중에 악다본이라는 곡인데요. 엄마랑 많이 싸우시죠, 따님분들. 정말 진짜 많이 싸우거든요. 엄마한테 저 미안한 일 많고. 근데 엄마랑 싸우는 게 엄마가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밖에 나가서 힘들게 돈 벌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저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커다란 힘이랑 커다란 이름이라는 말을 쓰는데 명예, 권력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예요. 커다란 힘이 물 위로 떠오른다고 쓰는데 저 진짜 명예를 가진 것에 대해서 책임감이나 무게감을 느끼기보다는 그냥 신나하는 사람을 더 많이 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대리수치심을 가끔 많이 가끔 느껴요. 근데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렇게 커다란 이름 물리로 떠오를 만큼 가벼운 것이라는 걸 좀 상기하면서 살자는 다잡음으로 쓴 곡이에요. 아직 명예는 없지만 해볼게요. 커다란 이름은 말 위로 떠오르고 너무 많은 건물이 섰네. 물고기 비늘이 파랗다 믿었는데 지나고 보니 다른 색이었네. 다른 색이네. 다른 색이었네. 잠이 안 와서 그냥 앉았다. 밤이 안 와. 엄마의 따끈 이가 맘속에서 다시 커다란 힘들은 노트로 겨오르고 너무
많은 댐을 지었네. 강물에 슬금 맑다고 믿었는데 맞아서 보니 전부 어두웠네. 너무 어두웠네. 너무 어두웠네. 사장님, 여기 제 커피가 있는데 저 베이스 연주 혼자 하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허전하고 이걸 듣는 일이 되게 노력을 많이 요한다고 느끼거든요. 베이스에 아무런 화성도 없고 받쳐주는 것도 없는데 막 한음만 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듣기 힘들 소리를 듣는 게 힘들잖아요, 살 때. 근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막 뭔가 뉴스 보는 거 피곤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으면서 듣고 싶고 그런데 뭐 연주하는 베이스 연주를 듣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체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연주하는 합니다. 평소에 사실. 다음 곡 들려주세요. 다음 곡은 여기 앞다구니 곡에 가사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의식적으로 잠을 잘 준비했고요. 불면증을 노래하는 곡이고 그 계약식 조명 다운 시켰어요. 잠시 입고 할 때. 그리고 스탠드는 기억하세요.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잠 못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머리 만지면 잠이 드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침대도 크고 이불도 크고 베개도 크고 안고 베고 잘 수 있는 인형들도 나는 많은데 호랑이야
년째 이러고 있니? 까무러칠 때까지 영화를 보고 본 영화를 보고 본 영화를 보고 영화가 없을 때 내가 어떻게 잠을 자지? 사랑 영화, 사랑 영화. 나는 사랑 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은 다 죽어버리자, 죽어버리자, 멸망해버리자 그런 것들 뿐인데 이게 사랑 노래라는 걸 내 친구들은 알겠지. 우리는 죽고 싶은 걸까? 아니면 살고 싶은 걸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잠만 좀 편하게 들면 좋겠다. 매일 밤 자는 게 왜 이리 전쟁일까?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잠만 좀 편하게 들면 좋겠다. 아이고 졸리다. 이제는 잠을 자겠다. 아이고 졸리다. 이제는 잠을 자겠다. 잠을 못 잔지 돈 너무 오래됐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는 모르겠다. 모두들 어떻게 잠이 들까? 아마 나처럼 그냥 울고 있을까? 모두들 어떻게 잠이 들까? 아마 나처럼 그냥 울고 있겠지. 내 친구들은 모두 잠이 들었을까? 아니면 의식적으로 잠을 자려고 하면 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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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어둡게 하는 거 어때요? 어떻게 하는 거 좋아요? 전 좀 이제 약간 저녁 때 저 사실 말하는 거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어서 휘파람 불거나 베이스 연주할 때 뒤에 숨어서 하는 거 많이 소리에 담겨 있다고 좀 미신처럼 믿듯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다 담겨 있다고. 네, 곡. 제 앨범에 7분짜리 베이스 혼자 연주하는 곡이 있어요. 7분이 아니라
일테면 내가 말을 할 줄 안다는 것에 대해 정작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말과 말 사이에 흥겨움만 찾기에 바빴다. 나는 가지 않아도 되는 파티에 초대받았다. 초대 명단에 내 이름이 들리게 적혀 있었다. 난 자주적인 삶을 살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 두 번씩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일상이란 이름 아래 먹고 마시는
움직이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무기력감이나 공포심이 찾아올 때면 나는 우는 대신 자전거를 타고 밖으로 나가 달렸다. 나처럼 우는 방법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에 돈을 내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털어버리라는 말을 자주 했다. 요가 선생님도 맨 마지막엔 손과 발을 힘차게 털도록 시켰다. 하지만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생각만큼은 쉽게 털어버릴 수가 없어. 나 운동을 하고 차를 마셔도 잠은 오지 않았고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친구가 돌아와 2층에 올라가 잠을 청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제서야 나도 멍하니 있다가 슬슬 잠이 들었다. 멍청이 있다가 친구가 돌아오면 슬슬 잠이 들었다. 할아버지가 마늘을 까던 베란다에서 우리 아버지가 마늘을 까고 있네. 할머니가 청소하던 냉장고를 우리 어머니가 청소하고 있네. 엄마의 옷은 나에게 맞고 언니는 나와 점점 달라지고 동생은 뚱뚱해지고 술을 자주 먹는 것 같고 어쩌면 내가 죽기 전에 어쩌면 아빠가 죽기 전에 우리는 한 번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어느새 내가 묻지 않아도 그 대답을 알 수 있을 만한 어른이 되어서 결국 내게 상처를 줬던 그 사건들은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걸,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대로 우리는 얼굴을 보면 마냥 석을 퍼져서 아무런 말도 나누지 않고 한땐 어쩌면 제일 즐거웠던 1시간 혹은 2시간 아니면 하루에 그 기억을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우연히 만나게 되었을 때 그저 웃으며 인사하겠지만 사실 나는 모두 기억하고 있단다. 그때의 빛나던 머리카락들과 빛나던 이빨들과 그때의 빛나던 단어들과 그때의 기억나던 손짓들과 그때를 비추던 거울들과 그때와 똑같은 습관.
수놓게 불러보았던 몇 개의 이름들 마지막 곡 할 거예요. 마지막 곡 하고 마지막 곡은 제 곡을 이랑님이랑 같이 편곡해서 부르게 됐고요. 아직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쓴 가사 이랑님이 부르시는 거가. 그리고 이 공연이 3번 했거든요. 제가 처음 공연 기획하고 이걸 3번이나 하고 이렇게 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한 게 기쁘고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새로운 이름도 계속 같은 이름이지만 약간 바꿔서 계속 하고 싶은 꿈이 있어서 그때도 하게 되면 꼭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직한 사람들이라는 곡이에요. 정직한 사람들이 고백하네. 결백한 사람들을 증오한다고. 경류에 휩쓸려서 그런다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선 말하네. 정직한 사람들이 고백하네. 결백한 사람들을 증오한다고. 경류에 휩쓸려서 그런다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서 말하네. 결백한 사람들은 말이 없네. 그들의 음조를 담을 말은 없네. 경류는 서로를 비추지 못하고. 잔잔한 수면 위에 먼저 왜 뒤로 넘어가서 2절 안 했는데. 맹목적인 정신을 길을 막고 의심하는 자는 점점 몰락하네. 우리는 우연을 사랑해야 해. 모호한 모든 것이 환상적이네. 아름다운 정념에 몸을 담네. 아름다운 정념에 몸을 담네. 결백한 사람들은 말이 없네. 그들의 위로를 담을 말은 없네. 형류는 서로를 비추지 못하고. 잔잔한 수면 위에 모두 몸을 던져. 이 모든 뒤섞임을 떼내야 해. 이 모든 뒤섞임을 떼내야 해. 죄와 고통과 악을 떼내야 해. 죄와 고통과 악을
감사합니다.